오늘의 주제는 이 책에, 제가 쓴 책, 이 책에 129쪽에 나와 있는 학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체로 교장선생님, 뭐 교육부 장관 내지는 교육청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사실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을 겁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학교에서 본인들이 정말로 주인다운 대접을 받았다면 당연히 본인들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주인인지 모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정말 학교의 주체이고 교육의 주체이고 학교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학교 운영을 기획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31쪽에 나와 있는 교장쌤, 교장실에서 회의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멘트는 책에 나와 있지만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 남겨준 내용입니다. 제가 2019년 우리 중학교 교장으로 가고 나서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바로 오동통통이라는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교사일로 근무할 때부터 어떤 한 선생님이 의견을 내서 교장실 앞에 있는 큰 나무 옆에 트리하우스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장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서 이 비용을 좀 따내고 얻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수업과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4월, 5월이 돼서 교사들이 수업과 같이 결합해서 하기에는 교육과정이 이미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저는 이 트리하우스의 모든 그 기획 과정을 학생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트리하우스를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또 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이때 목공 전문가인 지역에 있는 분을 같이 길잡이 교사를 같이 함께 연결을 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트리하우스의 위치를 애초에 교장실 앞에 있던 큰 나무에서 화단의 끝에 있던 오동나무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처음에 1층 정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2층으로 높게 구상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더 많이 추가되었지만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또 학생들이 여러 차례 거쳐서 회의를 해서 만든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학생들은 왜 우리가 이런 헛고생을 했지? 라고 생각할 것이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2층짜리 트리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트리하우스는 오동통통이라는 오동나무 밑에서 서로 통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지은 이름인데요. 그런 이름으로 아주 멋진 건축물로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이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과 1학년 남학생들과 2학년 여학생들 2명이 있었는데요. 총 8명 정도였고요. 이 학생들과 교장실에서 수시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느 날은 제가 출장이 있어서 교장실이 없었는데 아마 회의를 하러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저한테 물어본 것이죠, 문자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실은 이제 이미 잠겨진 상태고 또 교장실엔 또 예민한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좀 남아서 회의하긴 그래서 교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전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교장실에서 회의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간이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학교 교명을 변경하려던 것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학교는 이름이 오류중학교잖아요. 학교가 있는 위치는 오류동이 아닙니다. 오류동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고척동입니다. 학교의 이름은 오류의 뜻이 오동나무 오자에 버드나무 유자거든요. 예전에 이 동네에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제가 교사로 2007년에 우리 중학교에 왔을 때도 버드나무가 굉장히 여러 그루가 큰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류동에 가깝고 오동나무와 보드나무가 많아서 오류중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사실 지명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학교가 2005년부터인가 남자 중학교에서 여자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뀐 상태라서 예전에 그런 어떤 좀 상대적으로 거친 그 남학생들이 많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혁신학교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 어른들이 지역에 사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또 우리 중학교가 혁신미래학교를 하면서 개축을 하게 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름을 좀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개명에 대한 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 내용을 추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한 80%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요. 그 공론화장에서 토론을 할 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방송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도서관에서 3주째가 모여서 토론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예전 이미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이 학교를 학교 이미지를 바꾸기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 중학교로 그냥 이 학교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학교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교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더 많았었는데요.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이런 토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결과적으로는 3대 3대 4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전체 반대가 54%, 찬성이 한 46% 정도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종 결정은 학원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위를 구성을 하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교장으로서 자동 학부모위원이었는데요. 이때 딱 한 표가 이 표를 그 향방을 가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거든요. 학부모위원들은 학생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알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회에 학교도 개축되는 마당이니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대로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 차이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80% 정도였으니까요.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학생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내세운 저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 표가 사실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고 학부모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학교는 여전히 우리 중학교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학교를 좀 더 예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더 멋진 학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전체 학생이 한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래학교 수업 발표에 배우는 우리가 할게요 라는 꼭지로 제가 135쪽에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중학교는 혁신학교이기도 하고요. 2011년부터 혁신학교를 했고 2019년 2학기부터는 미래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운영하기 이제 시작했고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21년 코로나, 22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미래학교는 그간 받은 예산이라든가 그 파일럿 스쿨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고 준비할 것도 훨씬 더 까다로웠죠. 그리고 첫 해하고 둘째 해 진행할 때는 이런 코로나 시국인 점을 감안해서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하고 싶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방역의 그런 위험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3년 차인 22년 말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 발표회를 배우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진행 과정 그렇고 사회 본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학생이 했습니다. 물론 그 밑 속에서는 교사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발을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떠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학생들을 지도를 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학생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교과별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내년에도 또 해요. 저희가 할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참관하러 왔던 서울시내 모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와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대외적인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학생들도 그만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 후에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실제로 이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보는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낸 의견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럴 때 학생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말은 말뿐이 말해봐 그리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학생들은 절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겠죠. 제가 제자와 그 라이브 했을 때 그 방송 중에 있었죠. 하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말을 해봤자 학교에서 모든 주도권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내신을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또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말을 해도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소위 입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말해봤자 나만 괜히 찍힐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애써서 굳이 무슨 말을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주인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이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사례를 몇 가지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없다면은 학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자원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인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진짜 주인은 학생다운 그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